자, 오늘 만나볼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평소 입시 설명회 등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자주 시청을 하다가 현재 고3이 돼서 상담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장래 희망부터 볼까요? 사회적 기업가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입니다.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은 2.08등급이고요. 2018년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는 국수탄 평균 2.5등급입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자율활동은 학급 서기, 1학년 2학기 학급 부반장 등을 했고요. 봉사활동은 총 149시간, 독서는 총 49권을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경제, 경영투자, 자율동아리 등 8개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 경제교과 우수상회 3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입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장래 희망을 보니까요, 사회적 기업가인데요. 특별히 사회적 기업가를 희망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학년 때 청소년 리더십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공동체 이익을 증진해주는 사회적 기업의 매력을 배워서 그때부터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주 똑부러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이 상담 받으시고 큰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집중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게요. 백승환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을 보면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 국어가 2.35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2.62등급, 사회가 1.36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2.08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1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사회는 2.5등급에서 1등급, 1.3등급으로 역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9월 모의평가 가치점 예상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2등급, 수학 나영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사회문화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5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이 상승됐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백승환 선생님, 그럼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 대학의 수시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교장 추천 진학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한데 교과 성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학생은 약 50%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2018학년도 합격자 성적을 보면요, 1.8등급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추천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서류 전형이 30%가 2단계, 40%가 2단계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보다 성적이 이제 예년보다 좀 낮기는 하겠지만 낮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원할 경우에는 내신 성적만을 볼 때 약간 불리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화여대 경영학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희대 경영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가 평균 등급이 2.97등급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으로만 볼 때는 우리 학생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다소 약간의
이제 조금 소신지원 쪽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 외의 대학들은 충분히 교과 성적만으로는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정시에서는 이제 대학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지원 경쟁력은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볼 때는 약 50%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9월 모의평가 가치점 결과를 보게 되면요. 추정 점수인데요. 3개 영역 원점수가 약 287점 수준으로 약 1.2%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통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역 원점수 합이 285점, 상위 약 1.5%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역시 상향 지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희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합이 283점, 그리고 상위 약 1.9%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 상향 지원으로 조금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9월 가채점 결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단국대학교 경영학과가 상계 영역 원점수 합이 약 267점, 그리고 6.8%로 예상이 돼서 소신 지원 쪽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광운대 경영학부가 원점수로 265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약 7.5%로 역시 소신 지원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라든가 광운대 쪽이 정시 모집에서는 소신 지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모의고사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의고사가 모의평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 남은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뭐 없고요. 그리고 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1월 달 수능을 보게 될 텐데, 우리 학생이 모의평가 성적을 9월 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했을 때의 합이 262점, 상위 약 8.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영역별로 보게 되면 국어가 추정 100분위가 89 정도로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반영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현재 우리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약간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학 영역은 인문계열학과에서는 반영비율이 다소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85인데요. 역시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국어와 수학 반영 비중이 역시 높은 편입니다. 자연 인문계열이긴 하지만, 그래서 따라서 수학 성적도 다소 조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가 100분위가 84, 사회문화가 100분위가 92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영역이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어 부분에서는 성적 향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방금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진학 1순위 대학이 중앙대 경영학부인데요.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의 이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학생은 외향적이거나 매우 활달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러 선생님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일단 목표를 정하면 목표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격이다라는 말이 생활기록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목표는 사회적 기여과라는 것이 1학년 때부터 다 결정이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시사 관련 문제, 그다음에 경영이나 경제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 과학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이 많고, 또 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다가는 뭐 독서, 수업 시간에 연구 발표라든지 수행평가, 그다음에 학급 자율 시간에 토의 및 발표,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만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따라서 여러 활동, 생기부에 기록된 여러 활동들의 진정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또 활동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진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수학과 경제와 관련된 교과에서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 여기에 상응하는 교과 수상 우수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수시에서 상향 지원하는 전략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그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학생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교과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하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기부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보면 관심사가 다양하고 호기심이 많아. 그다음에 주어진 과제를 심지로 분석, 해결하고 논리적 사고로 토론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게 있고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밀고 나가는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라고 많은 과목들에서 평가를 내려주고 계시고요.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시야가 넓고 관심사가 다양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거의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의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내용들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써주셨고요. 꼼꼼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과학 동아리, 시사 토론 동아리, 경제 경영 투자 동아리, 영어 토론 동아리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방면에 대한 궁금증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율 활동, 독서 활동, 수업 시간의 발표, 그다음에 수행 평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이 생기부의 여기저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노력,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낸다면 전공과의 적합성, 그다음에 지식의 응용이나 활용이라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기를 생각하고 있고 중앙대를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약간 높은 대학을 지원해보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살펴볼게요. 이정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합니다. 이정영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 학생부 종합전형 6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가 공개가 됐는데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 이정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백상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까지의 국수영사 교과 평균이 2.08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한국사까지 포함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1.95등급으로 성적이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적이 1등급 안에까지 들어오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그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수탐 두 과목 예상평균 등급이 지금 2.5등급이거든요. 모의평가 성적보다는 확실히 교과 성적이 약간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1학년 교과 성적보다는 2학년 그리고 3학년에 이렇게 성적이 점점 상승하면서 아마 학업 역량과 또는 발전 가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좀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태형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로 희망에 따른 어떤 지속적인 비교과 활동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예상돼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6회 지원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학생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아까 지금 전화로 우리 학생하고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을 마치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로 전입을 했는데요. 전입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학년이 끝나고 네. 문이과 선택에 기로해서 네. 인문사회로 진로 방향을 확고하게 결정해서 인문학 중점 과정에 있는 지금 학교로 전학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학을 오기 전에는 거기는 뭐 다른 학교였나 보죠? 인문학 그쪽이 아니고? 네, 과학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였군요. 충분히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열을 희망하다 보니까 지금 전입 오기 전에 학교가 과학중점학교다 보면 사실 거기에서 인문학교로 가게 되면 인원도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점, 흔히 말하는 교과 성적 따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입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추천 전형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정영 선생님은 성균관대 경영학과 성균인재 전형을, 김태용 선생님은 서강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 전형을, 백승환 선생님은 동국대 경영학과 학교 추천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을 살펴봤는데요. 이정영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성균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태용 선생님이 그 비교과를 분석하시면서 워낙 비교과도 좋고 그래가지고 상향으로 좀 지원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사실 이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성균인재 전형은 약간 상향으로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좀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요,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체제는 없고요. 서류 평가의 특징을 이 성균관대학교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그리고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그리고 지원 분야에 대한 어떤 재능과 또 열의를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영역은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역량 그리고 잠재적인 역량까지 지금 여기서 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전년도 전형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전형 결과를 보게 되면요. 등록자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 자체가 1등급 대에 있는 학생들이 약 44.6%, 그리고 2등급 대의 학생들이 36.1%로 1등급과 2등급의 합친 그 인원이 거의 80.7% 정도 되면서 거의 상당히 많은 수가 역시 1등급과 2등급 학생들이 합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신 3등급도 13.3%, 그리고 4등급도 6.0%로 3등급과 4등급도 한 20% 가까이 되니까 우리 학생보다 상당히 좀 낮은 학생도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97명 모집을 했었는데 지원자들이 경쟁률만 따지다 보면 약 7.86대 1이었는데요. 실제 그 지원자들에 비해서 실제 합격자들, 그러니까 97명 모집했는데 합격자들 인원만 보게 되면 300명이나 합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학생을 선발해놓고 보면 다시 또 다른 데로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빠져나갔다는 얘기. 그만큼 충원이 많이 됐다는 얘기건데 이렇게 충원율이 많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을 따져보면요. 약 2.54대 1로 굉장히 낮은 그런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서류 100%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면접이라든가 또는 수능 체제가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합격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수능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 지원을 굉장히 좀 꺼려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김태용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여기도 성균관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납치 전형이라는 말이 많이 들려가지고요. 내신 좋은 학생들은 잘 지원을 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형 방법이 서류 100%입니다. 면접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한 이유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전교과 내신이 한 2.02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년도 수시 합격하는 경우를 보니까 3.7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한 이 경영학부 합격자 평균은 내신이 2.6등급이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2.02등급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내신에 포함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61명 모집에 125명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2바퀴 반 정도 돌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경제 내신이 계속 상승세이고 경영과 경제와 관련된 다른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충실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없어서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승환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경영학과 학교 추천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추천드린 전형은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학교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추천 이유는요. 일단 우리 학생의 이제 적정으로 제가 보고 추천해 드렸는데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성적에서 정시로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들 중에서 적정한 대학이 어딜까를 생각해 봐서 추천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4명씩 학교별로 4명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서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일단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 추천의 경우 내신 성적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두드림 전형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내신 성적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2018학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 학교 발표 자료가 2.23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추천 전형 세 군데까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예, 혹시 선생님들께 더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몇 번 문항에 어떤 소재를 넣어야 좀 자소서가 멋져 보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멋져 보일 수 있는지. 이번 답변은 김태웅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생기부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해서 노력한 내용과 느낀 점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 그 다음에 경제 과목에서 내신 성적이 나름대로 많이 향상됐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 관련 상도 또 이 과목에 대해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신 성적 향상 내용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각 과목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의 목표 설정 후 꾸준한 노력을 하는 학생이다라고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이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그 결과와 느낀 점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1번에 언급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그 학급 활동이죠. 자율활동에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데에 대한 우리 학생의 관심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관심과 능력, 활동한 내용을 3개 이내로 쓰고 느낀 점을 잘 쓰면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멘토 활동을 하는 경험 같은 경우를 바탕으로 느낀 점을 잘 쓴다면 뭐 좋은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팁을 주셨네요. 우리 학생 또 궁금한 내용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너무 완벽하기 네. 때문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어땠어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참 많이 도움이 되는 상담이었습니다. 아, 뿌듯합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을 이렇게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